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게 되면, 자,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바로 이 문이 지금은 현재 그 위치에 이 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바로 돈의문 서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대문 안쪽,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문로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대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양도성이 이렇게 흘러서 인왕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이 안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경희궁이 되겠고요. 자, 이 앞에 경희궁 앞쪽으로 굉장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전면에 있는 이곳이 바로 왕실 전용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림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옛 러시아 공사관 자리가 있었던 아관이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 상림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의 덕수궁 지역이 내려다볼 수 있는, 또 경희궁이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결국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 궁궐 전용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자, 주목하실 일은 이 서대문 밖의 경우도 많은 집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의문 밖에 지금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서대문 밖이 대단히 번화한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대문 로타리가 있는 지역은 조선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였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서대문 로타리가 있는 지역으로 흐르는 개천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개천은 지금 이게 개천길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개천은 인왕산 자락에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서울의 남쪽으로 흘러내렸었던 만초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되겠고요. 그 만초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난 이 도로가 바로 중국으로 가는 의주대로가 되겠고요. 조선시대의 제1로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었던 도로망이 바로 이 의주대로가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서대문 로타리에서 북쪽 방향으로는 의주대로로 가는 길이 되겠고요. 서쪽으로 가는 이 길은 지금의 아현동인 애호계를 넘어서 마포에 있는 삼계나루로 가서 한강으로 이르거나 아니면은 이 굴레방다리에서 큰 고개인 대현을 넘어서 양화진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루트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쪽 길이 되겠고요. 남쪽 길은 청파역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삼남대로로 가는 길이 또한 이 남쪽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대문 로타리의 경우는 조선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로데오 거리가 바로 서대문 사거리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양에서 의주까지의 의주대로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국토의 대동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대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통상의 최요지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동네의 이름이 고마동이었습니다. 말과 가마를 빌리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사람과 물자, 돈이 모이는,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반송방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마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서대문 내거리가 되게 됐고, 그곳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던 개천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만초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위쪽으로 보이는 것이 인왕산 자락이 되겠고요. 지금 이곳이 경인선 철도의 마지막 종착지였었던 바로 서대문역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고, 이 뒤에 보이는 서양식 건물이 당시의 스테이션 호텔, 소위 이런 여행객들을 위한 서양식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만초천 자락이 되겠습니다. 그 만초천이 따라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이 독립문과 더불어 독립관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이렇게 집들이 초가집이지만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한양 도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한편으로 인왕산 자락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인왕산이 굉장히 헐벗은 바위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독립문을 거쳐서 가는 이 길이 당시에 의주로 넘어가던 중요한 길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런 지역이, 지금의 모습은 안산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 뒤편으로는 많은 아파트가 현재는 이렇게 들어서 있는 현주동 지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고개를 홍제동 쪽으로 넘어가던 고개가 바로 무악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악재에서 내려다본 홍제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저동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바로 이 무악재가 되는데, 무악재를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많습니다. 길마재, 모악재, 무악재, 모하재, 사현, 모하현, 봉하재, 홍제동 고개 등. 자, 이렇게 지명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빈번하게 이용되던 고갯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인왕산 호랑이가 나오는 곳이라 사람들이 모여서 넘어갔다고 해서 모하재라는 명칭도 쓰여졌다고 그러고요. 홍제동 쪽에 흐르는 개천의 이름이 모래내거든요. 한자로는 모래사자를 써서 사천이 되겠고, 그 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라서 사현이라는 명칭도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쓰여졌었던 이 고개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바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이 있었고, 그 영흥문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독립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독립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현저동 일대라고 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전에 지도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게 바로 만초천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가 모화관, 독립관이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이 만초천이 이렇게 꺾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다리가 바로 돌다리인 석교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석교가 있는 자리는 바로 이 도로와 이 개천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이 개천변에 저작거리,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오늘날 그 다리는 없어져 버렸고 다 복개가 돼 버렸습니다만은 현재 석교 감리교회 같은 명칭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곳에 석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바로 영천시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천시장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현저동 지역에 유명한 약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수의 이름이 영천이었고, 그 당시에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길어가는 하천 그 약수였고, 여기 지금 영천이라고 해서 영험한 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이광수의 흙이라든지 신문의 상록수에서도 이 영천이 다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샘을 흔히 약수라고 불리우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경희궁 내에 영조 임금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겼었던 샘이 지금 터가 남아있는데 그 샘의 이름이 영열천입니다. 영열천. 대단히 영험하고 아주 차가운 샘이라는 얘기가, 궁궐내에 이런 샘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듯이 예전 사람들은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에 아주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고, 그런 약수의 이름이 영천이어서 그 영천의 이름을 따서 이 시장 명칭이 1960년대
이 재래시장의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영천시장에는 떡 도매시장으로 더 유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의주대로변에 떡을 파는 떡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을 위한 사식을 넣기 위해서 떡 방앗간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게 되었던 그런 의미에서 이 영천시장은 떡 도매시장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현조동에 살았었던 박완서의 작품에서도 바닥 쌍것들이 쌈박질이 그치지 않는 동네라고 이렇게 묘사되었을 정도로 이곳에 저작거리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만초천면은 오줌과 밥풀과 우거지가 한데 썩은 시궁창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자연 발생적인 시장의 터전이 오늘날의 영천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현대화된 시장의 모습으로 서울의 미래유산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될 시장으로서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 자, 이 독립문이라는 명칭과 영천이라는 명칭을 같이 갖고 있는 이 시장이 바로 이 서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토록 번화했었던 조선시대의 서대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상의 요지의 전통을 그나마 지금도 간직한 채 남아있는 재래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독립문 영천시장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